예, 이제 교기를 앞세우고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님, 대학원장님, 구자열 교우회장님, 그리고 교무위원들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늘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담당한 교무처장 정승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흥석 대학원장님께서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님께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를 추천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위수여 추천사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은 1987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우리나라 사회학 분야에 커다란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김 총장님은 사회 연결망 연구 분야의 개척자로서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한 논문을
사회학은 물론이고 경제학, 언론학 등 여러 분야의 주요 학술지에 게재하여 융합적 사회과학 연구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김용학 총장은 한국사회학회에서 학회지 편집인 등의 주요 임원 역할을 맡았고 세계적인 사회학 학술지인 아메리칸 저널 오브 소셜로지의 편집위원과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에도 레셔널리티 앤 소사이어티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는 사회 구조와 행위, 사회 연결망 이론, 사회 연결망 분석 등의 책을 서술하였고 이들은 광복 이후 최우수 도서 저술상,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용학 총장은 2016년 2월 1일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2020년까지 완성해야 할 10개 정책인 미래도전 10by20를 통해 혁신 캠퍼스, 하이퍼 연결 캠퍼스, 그리고 공감의 캠퍼스를 추구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개방 공유 캠퍼스를 추구하는 등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대학과 사회의 변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은 사회학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가로서 한국 대학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학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9일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행정학 박사 최흥석. 감사합니다. 대학원장님의 추천의 말씀에 따라 이제 정진택 총장님께서 김용학 총장님께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총장님 두 분과 대학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명예문학박사 김용학. 위부는 교육과 학문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기에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대학원장 최흥석. 이에 114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분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문학박사 학위 후드를 착용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열 교우 회장님께서 김용학 총장님께 교우 배지를 증정하시겠습니다. 교우 회장님과 김용학 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는 동문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택 총장님께서 학위 수여식에 즈음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님, 그리고 친히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연세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내외기빈 여러분, 아름다운 여름의 초입, 우리는 존경하는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님께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으시는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연세대학교 김한중 전 총장님, 김용순 이사님, 양일선 이사님과 교무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멀리 걸음해 주신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님, 김병철 총장님, 염재호 전 총장님, 구자열 교회장님, 최윤희 여자교회 회장님, 그리고 내기분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학이 작금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한국 대학의 진정한 리더이시며 존경받는 교육자이신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님께 고려대학교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으시는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님께서는 1987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하시어 국내 최초로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으셔서 사회 연결망 학문 분야를 선도해온 개척자이십니다.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한 주요 논문들을 사회학뿐 아니라 경제학, 언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게재하셔 융합학문의 길을 열기도 하셨습니다. 김용학 총장님께서는 1916년에 제18대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를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선도해 오고 계십니다. 또한 취임 후 3년간 연구자 중심의 제도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연세대학교를 진정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 결과 여러 세계대학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연세대학교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명문사학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김용학 총장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학으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시어 3년 전 연세대학교 개교 131주년 기념사에서 기독교 정신, 크리스티아니티,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연결성, 커넥티비티의 3C를 연세의 새로운 가치로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김용학 총장님은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공헌원을 신설을 통하여 진정한 사회공헌을 혁신적으로 실천해 오셨으며, 그 결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그리고 한국 CRS 연구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사립종합대학 사회책임지수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8년 설립된 고등교육혁신원은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지속함으로써 세계대학 평가기관인 THE가 연세대학교를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세대학교는 2018년부터 송도 국제캠퍼스에 연세 사이언스 파크를 구축함으로써 연구를 창업과 연결하고 창업이 기술 사업화로 이어짐으로써 이에 따른 수익을 다시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창업 문화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는 우리나라의 다른 대학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연세대학교가 이루어놓은 변화와 성과는 김용학 총장님께서 제시했던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학 총장님께서는 대학 발전의 가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며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 행정가이십니다. 그 변화의 크기를 또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마주한 한국의 대학 현실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영학 총장님과 같은 훌륭한 리더가 이끄는 연세대학교의 미래는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학 총장님은 2018년 신년사에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좋은 인성과 창의성을 가진 따뜻한 인재라고 밝히셨습니다. 저도 지난 3월 제20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고대, 사람고대, 화합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첨단과학이 주도하는 시대야말로 다시금 사람이 중요함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많은 지혜와 경험을 저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인재상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대학이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며 화합하고 협력하여 정의로운 인류사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양교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동반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려대학교는 100년지기 친구이자 영원한 맞수인 연세대학교가 김영하 총장님의 성구안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학, 나아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고자 하는 노력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연세대학교도 고려대학교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966년 연세대학교 나운영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고려대학교 조지현 선생님이 작사하신 친선의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횃불 들고 결의 앞길 밝일 때와 밝아오는 광장에 함께 얼려 춤출 때 언제나 그대 열에 어깨 걸고 앞장서는 우리들은 믿어온 영원한 동지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이러한 우정과 합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하 총장님께서 고려대학교 명예문화박사학위를 받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국 사학의 대표 리더로서 또한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교우로서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명예로운 자리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내외 기빈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양교 관계자 여러분께 고대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학 총장님께서 답사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와 전혀 다른 두 가지 감정이 오늘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쑥스러움이고 두 번째는 영예로움입니다. 별로 이룬 것도 없는데 이렇게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이 저는 좀 쑥스러운 느낌이 있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전혀 상상치도 못하게 정말로 영예롭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들 줄은 몰랐는데 오늘 이 두 가지 감정이 저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양교가 서로 명예박사학위를 교환하는 제도는 1955년에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도 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여식을 준비해 주신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과 교무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교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려대학교의 이기수, 김병철, 염재호 전 총장님, 구자열 교우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 걸음을 해주신 우리 연세대학교 식구들, 김한중 전 총장님, 김용순, 양일선 이사님, 그리고 교무위원님들, 내외 기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에 염재호 총장님께 명예박사학위를 드리면서 양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협약을 맺어가면서 같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맨 처음에 한 협약이 도서관의 학술 자원을 공유하자라는 협약을 맺고 양교 학생들에게 우선 시범적으로 500명에게 출입증을 부여를 하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니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1,100명의 학생들이 교부를 받은 출입증을 갖고 12,000회의 방문을 서로 간에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1,000명으로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양교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맺었던 협약식에서도 일반적인 큰 학술 교류의 일반적인 협약이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장점을 공유하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명예 박사학위를 주고받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양교가 갖고 있는 것을 공유해 나가는 협약을 계속 맺어 나간다면 언젠가 양교가 하나의 학교로 합쳐질 것 같다. 통합되는 날이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무슨 얘기를 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보통 스피치도 아니고 명예박사학위 스피치인데 오랜 고민을 하다가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이 사회 변화의 한 측면을 분석한 다음에 그럼 대학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똑똑한 인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학이 그 기능을 해왔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금방 지식의 답이 나오는 시기에서 지식의 중요성은 지금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드보아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몫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몫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여태까지 이 말을 실천해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전공인으로서의 몫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교육은 많이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는 똑똑한 인재보다는 따뜻한 인재가 필요한 사회가 올 것이고 대학은 지금부터 그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인류의 지성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논쟁을 하나 꼽으라면은 저는 주저없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념적 논쟁을 꼽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1848년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는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시장과 사회적 국가주의 사이에 이념적 실천적 논쟁을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갈등, 어떤 때는 전쟁으로까지 이어가면서 한 세기 반을 지속해 왔습니다. 두 체제 사이의 팽팽한 대립이 정점에 달했던 냉전의 정점, 1960년도에 다니엘 벨이라는 미래학자는 이데올로기의 종언, The End of Ideology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게도 앞으로는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국가 정책에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오로지 테크니컬한 결정만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30년 동안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1989년에 이르러서 후쿠야마라고 하는 재미 일본 학자가 미국 학자죠. 지금은 3세니까. 이분이 역사의 종언,
The End of History를 주장하게 됩니다. 역사가 이제 더 이상 끝이 났다. 이 사람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실험이 되어 왔었으나 파시즘, 토탈리테리아니즘,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수많은 실험이 되어 왔으나 이제는 단 한 가지 체제만이 역사에서 수렴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역사적 실험은 끝났고 고로 역사가 끝이 났다라는 담대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역사의 끝에는 리버럴 디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체제로 모든 세계가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후쿠야마의 증언을 지지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1989년 이 논문이 발표된 그 같은 해 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2년 후에 소비에트의 공화국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연방 국가들이 시장을 도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니 후쿠야마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시장을 도입하면서 시장 사회주의라는 말이 그런 변형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2011년부터 시작한 아랍의 봄은 마치 모든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로 향할 것이라는 후쿠야마의 이야기를 또 재차로 검증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아랍의 봄은 금방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튀니지, 이집트는 다시 군부체제로 돌아갔고 바레인은 왕정체제가 유지됐고 시리아, 리비아, 예멘, 이라크 이들 나라들은 내전이나 부족 갈등으로 아직도 큰 분열을 겪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점차 뒷걸음쳤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IS, 이슬람 스테이트가 생겨났죠. 유사국가라는 인류 최초의 국가 형태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극좌,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 나라들이 속속 드러났으며 영국과 미국같이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전형적인 국가에서도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세계 자유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변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 정치가 어디로 귀결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 자생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있었던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복지국가를 만들고 코오퍼레티즘을 만들고 여러 가지 변형을 시도했었습니다. 지금 생겨나는 변화는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기업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입니다. 전 세계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40년 이상 추적 연구한 로널드 잉글하트라는 사람은 1970년도에 전 세계 국민들은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물질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다시 보니 2010년도 전 세계 유럽인들의 절반 이상이 탈물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가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탈물질적 가치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배려, 또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 이런 자기 이익보다는 지구적 문제나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차로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71%의 유럽인들이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윤리적 소비가 무엇일까? 내가 비행기표를 사는데 비행기를 타면 탄소가 발생됩니다. 이 탄소가 발생하는 탄소 양을 흡수해주는 나무를 심는 가격이 포함된 비행기표가 더 비싸겠죠. 이 표가 더 잘 팔린다든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쇼핑객들이 많이 늘었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의 소비자가 공정경쟁, 공정가격, 공정거래,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에 근거해서 구매 행위를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행복권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도 생겨났고, 또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가 지구의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소를 안 먹기를 선언하고 축산업에 반대하는 그런 행위자들까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를 살 때
저전력 냉장고, 저전력 소비 냉장고 또는 카본 풋프린트, 그 제품을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카본이 배출되는가를 표현하는 카본 풋프린트를 보면서 물건을 사기 시작한 행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영국에서만 2010년부터 2017년 7년 사이에 윤리적 소비 금액이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7년에 2배 이상 일어난 그런 통계가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도 헌혈을 보면은 초기에는 헌혈 기부, 그러다 기부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매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를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줄기 시작하니까 헌혈을 다시 기부로 돌렸답니다. 그랬더니 헌혈 기부자가 늘어나서 예전보다 더 많은 피가 헌혈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탈물질적 가치에 근거한 윤리적 소비자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형상에 우리나라도 작은 변화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사회적 공헌을 하겠다,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직접 창출하겠다라는 것이 고려대학교를 동문이신 SK 최태원 회장이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블 바텀 라인.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도 미니멈 가치를 창출하겠다. 우리 모든 SK 기업이 이런 선언을 하고 있죠. 포스코도 기업 시민이라는 개념을 발표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의 종업원들을 자기 기업의 시민으로 시민증을 발급하고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게 하는 그런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대학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금만 자발적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은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리 졸업생들이 또는 지식인들이 이 운동에 가담하고 이끌고 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갈 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가 생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대학이 목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능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다시 한번 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란 뭘까? 왜 인간의 사이간이 붙었을까요? 시간, 공간, 사이간의 이해가 쉽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1년이 존재합니다. 이 벽과 저 벽 사이에 공간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이간이 붙었을까? 인간 사이에는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라 하면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남에 대한 배려, 인성이 좋아야겠죠. 남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 교육, 이런 것들이 대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연세대학교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고려대학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서로 많이 배워가면서 상호 발전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신입생 4,000명이 송도에 가 있는데 그중에 연간 자발적으로 3,000명 이상이 저소득층 가난한 아이들의 튜터가 됩니다. 가정교사가 됩니다. 이들이 처음에 저한테 와서 한 얘기 중에 아직도 저희 마음을 울리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입구가 너무 낮아서. 세상에 그런 가난이 존재하는지는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 학생을 마주보고 앉아서 자기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는 몰라서 30분 동안을 멍하니 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학생이 본 가난, 그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느꼈을 그 감정, 이것이 대학의 산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교육 혁신원이라는 곳에서는 저희가 많은 학생들을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가난한 학생들의 문제 아니면 주변에 억눌린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해서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현장에 투입돼서 이런 현장 투입 교육, 문제풀이 교육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팀을 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이번 학기에 131개의 혁신 지원팀이 꾸려져서 759명이 문제풀이에
주변의 문제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치 변화와 윤리적 소비자들의 등장, 자생적인 변화에 대학이 이끌어주는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미세스 루스벨트가 남긴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젊은이는 우연이지만 아름다운 늙은이는 예술이다. Beautiful young people are accidents of nature. Beautiful old people are work of art. 저는 우리 학생들이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명예롭게 살면서 아름답게 늙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예로운 박사학위 주신 고려대학교 모든 교우 총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고려대학교 교우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님의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꽃다발을 증정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홍보대사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꽃다발을 차례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